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KB금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또 괜찮은데요. 2%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장중에 12만 4,7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한 3일 만에 재개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은 보니까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8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의 순환매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은행주도 시장의 한 축인데 너무 소외받았다라는 쪽에서 매수세가 모이는 과정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쪽에서 일단 그동안의 흐름 보게 되면은 금융주는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꾸준히 이어왔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쪽들 모멘텀이 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조금씩 더 챙겨보는 관점이 우위했고요. 네. 그중에서 또 연기금이 매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쪽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3분기 순이익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금융주는 일단 이익 측면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1조 6,800억,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었는데 누적으로 3분기 누적까지 본다 그러면 5조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를 올해도 기록하겠다라는 쪽들이 바라보고 있고, 순이익은 이제 그러면 이제 6조 원은 당연히 넘어가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주를 볼 때 특히 과거부터 가장 많이 따라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평가죠. KB금융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0.8배, 아직 한 배가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선행 PER로 보게 되면 한 7배 수준 정도다 보니까 특히 KB금융이 이 정도인데 은행주들 나머지는 더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질 만한 그런 모습들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번에 실적을 보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이자 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 전입액이 감소가 되는 기조입니다.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금액이죠. 근데 그러다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다시 전입되는 과정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일단 특별한 과거에는 PF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더 자영업 부실 관련된 쪽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던 게 그만큼의 리스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환입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한 정점이 지났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자 이익과 관련된 쪽들은 일단 지금 은행의 대부분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자금을 싸게 조달했다가 조금 더 비싸게 대출해주는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NIM이라고 하는 쪽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기 쪽에서 보다 이제 금리 인하기 쪽에서 오히려 운용의 폭들이 좀 적다 보니까 관련된 NIM은 순이익 마진은 좀 더 줄어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지금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스탠스가 좀 우위된 모습들이고 오늘 보게 되면 CPI가 10월달 CPI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2.4%대.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오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하가 안 되고 약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순이익 마진 같은 경우도 더 안 좋아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가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올 때 실적은 그래도 더 감익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존부터 KB금융은 약간 일단 좀 뭐 주주가 어떤 좀 정해지지 않은 약간 주인이 없다는 관점 쪽에서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이 가장 큰 대주주로 돼 있죠. 그런 쪽에서 일단 배당 성향은 30%를 이상을 유지를 했고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잘 벌게 되면은 더 어떤 주주 가치를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더 어떤 배당 수익이 커지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7%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더 늘어났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 그 실적
좋아지는 모습들과 함께 보여지는 상황들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또 리스크 요인들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부동산 규제가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막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일어나야 그에 따라서 QE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의 은행들의 흐름을 볼 때는 약간 막히는 모습들이고 이를 또 기업 대출 쪽으로 바꾸는 과정 쪽에서 약간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정부의 입김도 중요하겠죠. 특히 이번 정부의 특성이 약간 기업들에 대한 압박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를 더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이 부분들이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도 한번 어떤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체크를 계속 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최근에 소외됐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인데요.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 선택해 주셨네요. 오늘 정유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S-오일도 8% 이상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제 마진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높여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유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단기 조정폭 들어가다 빠르게 탄력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정유주하게 되면 무엇보다 유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나왔던 얘기들은 오페크 플러스의 8개국 쪽에서 내년에 1분기 추가 증산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유가는 살짝 더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오히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쪽에서 약간 좀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쪽들이었는데 오히려 좀 화해하는 무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수요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실적을 보게 되면은 3분기 어제 발표됐던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이 8조 4천억대 매출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줄었습니다. 그런 관점이지만 영업이익은 2,290억대 흑자가 전환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분기 흑자는 올해 들어서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갖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4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96%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올해 일단 꾸준한 흑자 기조와 함께 지금 나오는 어떤 정유사의 실적 마진 구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정제 마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일단 원유를 수입해서 가져오는 과정 쪽에서 먼저 계약하고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거기서 고도화된 정제 설비를 통해서 뽑아냈었을 때 나오는 이 정제 마진이죠. 그걸 기초 유분으로 봐서 납사라고 하는데 이 납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쪽으로 또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 정제 마진과 납사의 관계로 그것에 따라서 정유소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단 유가의 변화가 지금 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 지금 기업들의 어떤 정유사들의 실적에 좋게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먼저 유가가 쭉 하락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쭉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가장 안 좋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만큼 그래서 정유사 입장 쪽으로는 먼저 하락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갖고 있는 재고들은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재고 평가 수익이 잡히는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죠. 그래서 유가의 동향들과 같이 민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인데 또 하나 정제 마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하나가 정제 설비 관련된 쪽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다 기업들이 우리가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정제 설비를 계속 또 보수하고 거기서 계속 늘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제 마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각보다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오는데 지금 구조로 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러시아의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쪽에서 약간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들을 좀 틀어막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봤었을 때는 공급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타이트한 공급 쪽에서 정제 설비가 생각보다 가동이 좀 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먼저 설비 투자를 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올라온 상황을 좀 더 수혜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가장 주행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샤인 프로젝트죠. 이거를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어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설비 투자를 계속 끌어올렸는데 이게 거의 이제 85%까지 올라왔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QA 확대가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S-오일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실적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한 15달러.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제 마진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가장 이제 BP 쪽으로 많이 봤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한 3배 이상으로 올라간 수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지금 당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기조가 아마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 흐름에 따라서 여전 좋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는데 이 지속성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돼서 정유주를 사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민감하게 주가도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흐름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배당 정책도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S-오일 같은 경우는 한 1, 2년 동안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배당을 거의 안 주는 정책으로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이 어느 정도 과거에 보여줬던 고배당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그나마 가격 메리트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을 더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서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신규로 이 가격대에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쪽들은 약간 고민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슈들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이슈 비롯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는 좀 조정받고 코스닥이 강합니다. 또 이런 때가 다 있나 싶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섹터가 바이오, 제약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한 종목 유한양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같이 어떤 키 맞추기의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과정을 봤었을 때 제약 바이오도 그동안 많이 좀 소외를 받았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좀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또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주도가 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키우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얘기가 나오는 HLB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장 반응들은 아직까지 조금 좀 정체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알고 있는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입니다. 랭라자라고 하죠.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얀센과 함께 아미반타맙이라는 쪽과 함께 이게 ADC로 면역 항암제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낸 부분들을 같이 병용으로 써서 이번에 1차 치료제 승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를 통해서 얀센이 밝힌 거는 둘 합쳐서 병용요법으로 들어갔었을 때 매출 한 50조까지는 볼 수 있겠다, 50억 달러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50억 달러면 7조가 넘어가는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중국도 이를 1차 치료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상업화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40억 정도 해당되는 마일스톤을 또 유한양행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수령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게 되면 한 3천억이 넘어가죠. 이런 쪽들이 계속 각국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또 들어가는 이제 마일스톤은 기술 수출료들은 계속 또 확인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과정들이 이제 글로벌 각국 쪽에서 나오는 변화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한 30여 개의 신약 후보가 더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12개가 지금 현재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한양행 하게 되면 워낙 또 매년 매출의 한 10에서 20%를 계속 또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다 폐암 치료제라고 또 추가로 이어가는 게 YH4296이란 또 품목도 있고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있고, 게다가 또 고셔병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쪽이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희귀 유전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 후보로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지도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도 한때 부각을 받던 주가가 한 13만 원대 부분까지는 갔다가 거의 한 11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지권은 잘 마련됐기 때문에 제약바이 쪽에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서 지난번 고점대 부분 정도는 최소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난번 과거의 모습들까지 보게 되면은 한번 이제 16만 원대 부분까지 어떤 FDA 승인과 함께 났었을 때 주가도 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는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 보고도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순환매 속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한양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